어디서 빚이라도 내서 이사를 할 수 없이 가야 될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 요건이라는 걸 상실하게 되죠. 즉 점유를 안 하게 되죠. 그리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주민등록도 옮겨야 되고, 근데 주민등록을 놓고 이사만 나가도 대항력은 없어져 버려. 그럼 이 사람은 이거 어떻게, 이사도 못 가고 돈도 못 빼고, 그러니까 이사는 가야 된다. 그럴 때는 이사를 가라. 그 대신 너는 여기다가 권리를 확보해 놓고 나가라. 그게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법원에 신청을 하면 법원서 등기에다 올려주는 게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그래서 형식상으로 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분이, 여기 뭐 지우고, 요 분이 만기가 돼서 나가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줍니다. 내 권리를 이 부동산에다가 좀 올려주십시오. 내가 직접은 안 돼. 내가 직접 올리려면 소유자가 인감 떼서 도장 찍어서 법무사 사무실 가서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하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하려면 법원에다 통해서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법원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해가지고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법원이 등기를 해준 거야. 근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확정일자가 있어. 확정일자가 굉장히 늦었네. 이 사람이 들어온 거는 2006년인데 확정일자는 4년이 지나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좀 이상이 있다. 보통 확정일자가 앞서던가 뭐 비슷하게 같은 날 되던가 비슷하게 되는데 이건 4년이나 늦어서 뭔가가 있을 것 같다. 뭐 그건 또 뭐 방심하고 있다가 늦게 받았을 수도 있는데 그 점도 일단 고려는 해야 되죠. 자, 그 점은 그렇고. 자, 이제 그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을까요? 이 사람이 위장 전입자, 우리가 이제 말하는 위장 전입자로 보일 만한, 위장 전입자로 볼 만한 것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이거 분석은 좀 지금 저랑 같이 해도 어렵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재밌어요. 야, 이런 거 하면 이거 한 방에 2억 5천 벌었대더라. 우리도 저런 거 언젠가 하나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공부가 재밌을 거예요. 예. 자, 지금 확정일자를 늦게 받은 데에서 뭔가가 의심이 가는 점이 하나 있었어. 그래도 그것 가지고는 지금 아직 늦게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뭔가가 있어야 돼. 아, 이거 만약에 재판에 붙어도 내가 이거 갖고 가면 이길 수도 있다. 뭐가 또 있을까요? 아, 2차 임차인. 그것도 한번 보죠. 이 사람은 주택임차권자 전부. 이 사람이 다 2006년도에 전부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있다, 이건 뭘까요? 이건 이 사람이 놓은 거죠. 주인이 또 놓을 수는 없죠. 주인이 A라는 사람한테 전체 다 빌려줘 놓고 야, 이 사람도 또 여기 쓰게 해.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석을 할 줄 아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것도 뭔가가 좀 속된 표현으로 장난을 쳐놓은 것일 수 있다. 그거죠? 그래서 이건 사실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요거라도 만들어서, 이게 뭐죠? 우리가 말하는 이것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있는 소액 임차인, 최소 얼마라도 받으려고 배당 요구를 해가지고 얼마라도 받으려고. 서울 이게 연도별로 지역별로 다 다르죠. 그래서 그것도 우리들 정도는 암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표를 보시고 하시면 되죠. 표가 다 있으니까. 지금 서울은 얼마입니까? 1억 이하에 3,400까지. 1억 이하 세입서로 사는 사람 중 3,400만 원까지. 그러니까 1억에 살아도 3,400, 5천에 살아도 3,400, 3,400에도 3,400, 3천에 산다는 얼마? 3천. 이런 식으로 우선 보호가 된다 이겁니다. 우선. 최우선이라고 하는데 뭐 일반적인 의미로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정확한 법학적인 법률 용어로 말한다면 그것도 우선 변제권입니다. 우선 변제권보다
우선하여 받는 우선 변제권이 최우선 변제권은 아닙니다. 자, 이것도 그러면 아닌 것 같다. 그럼 뭘까요? 이 문 여사께서 확신을 가진 게 딱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모르면은 옛날 우리 아버지 표현으로 고물에 놓고 정자도 모른다. 뭐 이렇게 고물의 정자도 모른다 이런지 안 보이니까 바로 요게 제일 확정적인 거예요. 자, 솔로몬 저축은행이 제 1번 근저당이죠. 그럼 이 근저당을 설정할 때 이 저축은행이든 하여간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들이 권리 분석을 잘하는 사람들을 앉혀놨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그 사람들이 이 아파트에 이 엑스라는 물건에 자기가 지금 돈을 꿔주려고 하는데 나보다 선순위가 있느냐 없느냐 따져보겠죠. 선순위가 있다면 대출 안 하던가 하더라도 그만큼을 빼고 대출하던가 이렇게 하겠죠. 자, 솔로몬 저축은행이 이렇게 큰 돈을 대출을 하는데 자기보다 선순위로 이게 있다면 저게 감정가 7억이었는데 저 사람들이 대출할 때 7억이었다고 치고 7억짜리 물건에다가 저렇게 할 리가 없죠. 더구나 이게 있었다면 5억도 안 나갔겠죠. 대략 한 80% 채권 최고액을 하니까. 여기가 제일 핵심이야. 야, 이제 그렇다면 야, 그럼 뭐냐 이거. 그럼 이제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있죠. 보면 첫째, 이 대출 담당자가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부정행위를 했거나 이것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캐치한 거는 우리는 또 이거 경험이 많으니까 이것이 이 사람들이 대출할 때는 없었어. 대출할 때는 없었어. 즉 뭐야, 세입자가 없었어. 근데 세입자가 자그마치 이렇게 큰 세입자가 등장을 했어. 이 등장한 건 언제 등장했다고 짐작이 되죠?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데 힌트가 있는데, 확정일자는 관공서에서 찍으니까 조작을 못하는데 계약서를 나중서 개인끼리니까 나중서 쓰면서 날짜만 소급해서 쓰고, 그거 어느 때에 맞춰서 주민등록도 자기가 조작은 못하죠. 이미 있었던 거를 활용해서. 자, 그럼 주민등록이 여기 이제 요 솔로몬 저축은행이 대출할 적에 소유자 이외의 주민등록이 전입돼 있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금융기관은 알 수 있죠. 금융기관은 이제 검색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다른 소유자 이외의 주민등록이 전입이 되어 있었다면 대출을 안 하던가, 굳이 대출을 하려면 그러다가 많이 당하죠. 그 전입된 주민등록 그 분에게, 등재자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친인척 관계입니다. 가족입니다. 그렇지만 주민등록만 분리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세입자가 아닙니다. 임차인 부정각서라는 걸 나는 세입자가 아니며 그냥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고 만에 하나 경매가 들어가도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도장 찍고 인감도장 찍고 인감 첨부해서 확인서를 받죠. 임차인 부정각서를. 근데 그거는 1금융권은 잘 안 해요. 2금융권도 조금 해다가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부정각서를 받았다면 솔로몬에서 이거에 대해서 부정각서가 있다는 걸 밝혔겠죠. 안 밝혔어. 부정각서가 안 돌았어. 나중서에 이게 튀어나왔어. 어떻게 튀어나왔을까? 자, 소유자 이외의 주민등록이 있다면 8억 7,600을 대출했을 리가 없어. 근데 소유자 이외의 주민등록이 없었어.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임차인이 등장했을까? 소유자는 이분인데 어떻게 임차인 이분이 등장했을까? 이거 이름 다 지워야 돼. 이거 강의용으로 쓸 때는 이게 이제 그냥 할 때는 괜찮은데 찍을 때는 이거를 좀, 예? 아는 사람 동원했다. 아는 사람 동원해도 주민등록을 소급해서 전입할 수는 없죠.
요새 전사나 다 돼 있고